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진 L&D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진 L&D가 4분기 때 갑자기 이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시키면서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낼 때는 특별한 경영상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이 회사처럼 삼진 L&D처럼 아버지에서 아들로 경영권이 승계되면서 과거의 부실을 한꺼번에 다 떨어버리고 아들에게는 클린 컴퍼니로 물려주는 경우, 이 사례에 해당하는 건데요. 실제로 삼진 L&D도 작년에 2023년에 경영권 승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는 그렇게 큰 부실은 아니었는데 삼진 L&D가 대규모 적자를 4분기 때 반영을 하면서 말 그대로 1년 온기로 해서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런 적자를 낸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장에다 설명을 못 해줬죠. 그냥 회계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경영권이 넘어가니까 아들에게는 클린 컴퍼니를 물려주고 싶다. 뭐 경영진 사이에서 그런 뭐 가족끼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회장님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회사 경영권이 물려질 때 자주 목격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클린 컴퍼니를 넘겨주면서 이제 네가 너의 그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거의 부실은 아버지 때 다 떨고 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꿔줄 그 자산 매각이나 외부에서 돈이 유입 투자가 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중국의 사임턴 쪽으로 숨겨놨던 그 SMLCD라는 그 지분을 팔아서 200억, 270억인가요? 200억이 넘는 돈을 요번에 이제 5월 달에 갖고 들어오게 되죠. 이 삼진 L&D는 과거에 디스플레이 부품이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이쪽 그 LCD가 OLED로 전환되면서 이 디스플레이 쪽, 그 LCD 쪽 이 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사라진, 그러니까 하향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을 2차 전지 부품 쪽에 이제 원통형 전지 사출 부품 쪽으로 이제 돌리고 LED 조명 쪽도 하고 있고 금형 부품도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주력 사업을 바꾸고 있는데, 특히나 2차 전지 및 ESS의 사출 부품 쪽은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주력 사업으로 이제 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에 납품하는 2차 전지 그 뚜껑 가스켓 사출은 이 삼진 L&D가 삼성 SDI 물량의 약 70% 정도를 독과점으로 처리할 만큼 삼성 SDI와 삼진 L&D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인 회사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특히 삼성 SDI가 2023년부터 그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공장에, 유럽 공장이죠. 거기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각형 배터리부터 이제 납품을 시작했고, 이게 삼성 SDI와 이 현대차 또 기아와의 이 사업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는 신호탄으로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실적은 2,135억에 매출액도 줄어들었고요. 근데 영업 손실이 이 138억이나 발생을 해서 이게 좀 그동안 숨겨놨다 했던 부실을 한꺼번에 다 반영을 했고 단기 순손실도 21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211억 이상의 돈을 외부에서 갖고 들어와야 똔똔이 될 텐데, 그 요번에 아버지가 또 화끈하게 해외에 그 갖고 있던 SMLCD라는 회사 지분을 팔아서 그 손실을 다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앞으로 갖고 들어올 예정이죠. 자, 이 SMLCD는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보유 지분을 그러니까 삼진 L&D가 회 매각하고 그 돈을 삼진 L&D로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도금액 272억이라는 돈, 물론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양도 차익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요. 하여튼 이 돈이 올해 5월 31일까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부실에 대한 문제를 떨어낼 수 있고, 특히 이 지금 외부감사인한테 작년 2023년에 이런 대규모 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하에
이런 부실을 다 한꺼번에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이런 SMLCD 같은 그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 처리가 다 정리가 되면서 이 자산도 매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삼성 SDI 주가가 지난번에 이 실적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폭락을 한 이런 대규모 손실에 대해서 이를 메꿀 수 있는 자산을 매각을 했고 매각을 하는 계약까지 맺어서 지금 공시를 할 정도니까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클린 컴퍼니가 됐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외부 감사인한테 이렇게 제대로 제시를 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삼진 L&D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의견 감사를 주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삼진 L&D가 충분히 이번 부실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에게는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러한 손실을 메꿔서 정상 기업으로 계속 기업 가치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은 웬만하면 그 감사 의견을 적정을 줄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증빙서적으로 다 맞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삼진 L&D는 그 어느 분께서 이제 그게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냐라는 물론 3월 달이 되면 12월 결산법인들은 그런 그 감사 의견을 못 받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실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뭐 작전주나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죠. 하지만 뭐 삼진 L&D 같은 경우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아버지 회사 아들로 회사를 물려주는데 쓰레기 회사를 물려줄 아버지는 없죠. 그리고 그 아버지 때 있었던 부실 다 아버지 때 다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클린 컴퍼니로 자식에게 물려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삼진 L&D는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거기다가 운이 좋게도 삼성 SDI의 그 원통형 배터리의 사출 부품은 70%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삼성 SDI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죠. 그래서 삼진 L&D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금 현재 삼진 L&D에 물려 있는 분 지난번에도 이제 그 걱정하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는데 리스크를 테이킹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테이킹 한 것에 대해서 회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 리스크 테이킹 한 걸 여기서 손절매를 치면 손실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물론 그 외부 감사인의 그 감사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건 외부 감사인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지 회사가 성의를 보이면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정상적으로 거래를 사업을 해왔던 회사가 상장 폐지 그런 심사에 들어가 버리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소송 걸고 하기 때문에 그 외부 감사인도 그런 거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하여튼 지금 삼진 L&D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자구 노력이 그 돈이 외부에서 지금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산 매각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건 회사가 공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위기는 어느 정도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될 때가 지금 이제 이 새해 연도라는 거죠. 연초라는 거. 왜냐면 12월 결산법인들의 3월 정기 주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